광주광역시의 한 공장. 아침 일찍부터 한 작업자가 트럭에서 나무 자재를 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는 뭐 일반적인 것보다 특별한 정원, 수직 정원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다가 이제 꾸밀 거예요. 수직 정원을 만들기 위해 먼저 재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직 정원은 요즘 새롭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조경 방법인데요. 건조한 습도를 조절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 정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요즘 유행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수직 정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볼까요? 액자같이 짜가지고 거기다 이제 식물을 거기다 키우는 거예요. 수직 이제 그야말로 수직 정원. 여기 서 있는 정원이라는 소리. 벽에다 붙여서 벽장식도 되면서 이제 수직 정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재단해 놓은 나무를 조립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액자와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액자 안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자보다는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과연 이 액자가 어떻게 정원이 된다는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PVC 재질로 된 비닐천을 펴기 시작하는 작업자. 뭐에 쓰려는 걸까요? 연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방수 시트라고 여기 이제 천막지 그런 필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여기 이제 요걸로 해서 방수를 하는 거예요. 습기에 강한 삼나무를 이용해 깊이 60cm짜리 직사각형 나무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박스에 타정청을 이용해 방수천을 열심히 붙이는 작업자. 도대체 나무 박스가 또 어떻게 연못이 된다는 것인지 아직은 상상이 안 됩니다. 얘가 아직 정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죠. 이제 걸어놓고 식재할 수 식물을 식재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 놓고 해야지 정원이다 이거죠. 요렇게 놓고는 누가 정원이라고 못하죠. 비밀의 정원이라고. 연못 상자와 수직 정원 액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설치 현장으로 가볼까요? 경기도 수원의 테라스 정원 공사 현장. 공사 현장엔 벌써 물건을 테라스까지 올릴 크레인과 자재를 실은 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벽돌이라거나 데크재, 파이프, 좀 키가 큰 수목들 그런 위주로 많이 올리게 될 거예요. 중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5톤에서 6톤 사이 되죠. 테라스 정원 공사의 시작도 무거운 자재들을 공사 현장으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데크 면적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수조랑 액자식 정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화단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는 판석하고 자갈이 들어가게 돼요. 40제곱미터 정도의 테라스에 판석과 화단, 나무 바닥재와 연못, 그리고 수직 정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통 테라스나 베란다는 짐을 쌓아두거나 화분을 두는 공간인데요. 요즘은 나만의 개인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원 공사에는 바닥에 쓰이는 나무판들과 돌, 그 외에도 상당한 크기의 나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를 옮기는 것이 큰일인데요. 크레인이 위로 올려준다고 하지만 차에서 내려 다시 크레인에 싣는 일은 모든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첫 작업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부터 전쟁이네요, 진짜. 네. 이거
나르는 것만 끝나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자, 크레인으로 자재를 공사 현장인 2층 베란다까지 올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올릴 자재는 화단 제작에 사용될 벽돌인데요. 무게가 무려 1톤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무리 크레인으로 올린다지만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바닥 지지대가 살짝 부서졌습니다. 공중으로 옮겨지는 벽돌.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벽돌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반 나눠야지 안 돼. 너무 무거워. 차가 들려. 무게 반 줄이지 않으면 못해. 차가 넘어가. 차가 넘어가요? 그럼 차가 넘어가는 거야 그냥. 대형 사고 터지는 거 대형 사고. 크레인 작업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1톤이 넘는 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크레인이 뒤집히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런 경우엔 벽돌을 뜯어 일일이 손으로 반을 나눠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벽돌이 대략 반으로 나뉘고 다시 크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스톱! 올려요! 옆으로! 옆으로 와주세요, 옆으로! 내려요! 요즘 정원 작업에 많이 쓰는 벽돌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돌로 만든 것일까요? 현무암이에요. 자연스러운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무암으로 깔끔하게 구획을 나눴었을 때 되게 현대적인 느낌도 동시에 주거든요. 얘는 이제 청단풍이라는 말인데, 키가 거의 한 3m가 좀 넘죠. 집주인분께서 이제 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좀 차폐가 되는 걸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잎이 무성하고 빽빽하게 심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튀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제 개인 정원의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크레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나머지 자재들이 끊임없이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닥 작업에 사용할 파이프들과 나무 바닥재, 정원에 심을 나무들까지 무려 5톤 이상의 자재들을 올려야 하다 보니 정말 양이 상당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자재들이 좁은 테라스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 했더니 베란다에 보관할 수 없는 자재들은 실내에까지 옮겨 놓아야 한다는군요. 작업 전 거실 곳곳에 화분과 인공 토양 등을 임시로 쌓아놓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어쨌든 다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막 이제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해야 치워가면서? 네. 그래서 좀 이게 힘들어요. 공사 파트에 따라 무거운 자재들을 들어서 옮기는 일은 정말 중노동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라스 정원 작업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좁은 공간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물량은 있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런 데는 최대한 빨리 끝내줘야 민원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네. 기초 작업이 끝나고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나무 바닥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데크로 쓰이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예요. 튜링이라고 비싸고
더 단단하고 방부제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고. 인공적인 약품 처리를 하지 않은 바닥재로 내구성이 좋아 습기와 곰팡이에도 강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단면을 보면 되게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틀림도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고. 한쪽에선 현무암 벽돌을 쌓아 화단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무암은 건축물에 많이 쓰이는 다른 석재에 비해 자연스러운 멋이나 요즘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벽돌을 쌓다 말고 야광색 줄을 당겨 묶는데요. 어떤 용도일까요? 이제 그 일렬로 벽돌을 직선으로 싸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준점을 잡아주죠. 이게 없으면 뭐 잡을 수가 없죠. 줄을 기준으로 잡아 살살 망치를 두드려 높이를 맞춥니다. 이번 작업은 벽돌 절단입니다.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자르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명이 함께 자를 수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잘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면이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자른 벽돌을 화단 끝부분에 채워넣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1 윗칸에 돌을 올리고 나니 현무암 벽돌로 만드는 화단 작업은 거의 끝이 보입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모던한 디자인의 화단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다음 작업은 막힌 벽면 쪽을 조경할 차례입니다. 이번 테라스 작업의 포인트가 되는 공간입니다. 연못에 틀이되는 나무 상자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엔 수직 정원으로 사용되는 액자를 거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제 액자형 정원을 만들려고 지금 그 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식재를 해서 그 건조에도 좀 강하고 좀 오래 볼 수 있는 활동 가능한 그런 식물들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수직 정원 액자를 설치하기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데요. 드릴로 벽을 뚫고 3개의 커다란 나사를 박아 놓습니다. 이게 앙카라고 해가지고 나사를 고정할 수 없는 벽이나 이런 데다가 나사를 고정할 수 있게 박아주는. 정원 작업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요. 벽에 액자를 거는 것도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앵커 볼트를 단단하게 고정한 후 수평까지 맞추고 나면 이제 액자를 올려야 하는데요. 무게가 무려 40kg이나 되기 때문에 벽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손은 떨어지지 않게 지탱을 하며 한 손만으로 무거운 드릴을 들고 대형 액자를 거는 작업자.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힘들게 액자 설치를 끝내고 디스플레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파종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관건이고 이제 무거운 자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착을 해야 되니까 까다로운 작업이죠. 액자 안에 원예용 상토를 넣고 방수천으로 고정시켜 놓은 판에 은사초와 눈향나무 등을 넣어 예쁘게 장식을 해주는데요. 수직 정원 안에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를 넣어주어야 관리가 쉽다고 합니다. 식물로 만든 멋진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액자 작업이 끝나자마자 현무암 판석을 들고 와 연못 설치를 시작하는 작업자.
수조 안에 좀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석재들을 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소재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현무암 벽돌로 연못을 쌓은 후 현무암으로 만든 판석과 자갈을 넣어 자연스럽고 모던한 분위기의 연못을 연출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요. 완성된 수직 정원은 식물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주고 연못은 작업 중 들어간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물 위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인 불의 옥잠도 멋스럽게 띄워놓으면 연못 완성입니다. 이제 테라스 정원 화단에 나무를 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테라스 정원은 공용 정원이 아닌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의 종류부터 디자인까지 집주인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정원이거든요. 그 차폐 용도로 좀 키가 크고 옆으로 이제 잎이 많이 퍼지는 식물들을 이제 이 창문 쪽, 이제 문을 열면 나오는 쪽을 최대한 차폐하는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정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집안 내부가 잘 안 보이도록 공간을 막는 용도로 설계된다고 하는데요. 개인 정원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아늑한 힐링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 됐어? 나무의 배열도 중요한데요. 상록수 계열로 나무를 모두 심으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잎이 떨어지는 화렵수들을 섞어서 계절을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정원 한편에 황토색 돌을 깔기 시작하는데요.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붉은 모래예요. 붉은 모래요? 네네. 그게 그냥 약간 돌 같아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거의 지금 모래라고 하면 정말 작은 입자고 이건 좀 굵은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깔아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판석을 깔 건데 판석하고 자갈을 깔 건데 그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굵은 모래는 나무 바닥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까는 이유도 있지만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정원 작업 시 자주 활용하는 재료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넓적한 현무암 판석을 깔아주면 보행에도 편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내는데도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현무암 자갈들을 보기 좋게 배열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현무암 판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원래 현무암이 이렇게 가공된 거랑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마모된 자갈들 이런 포장들을 통해서 좀 모던한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장을 하는 거죠. 정원 공간을 꾸미는 일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인데요. 굵은 모래부터 판석, 자갈, 몽돌까지 크기별로 무려 4가지의 돌을 설치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테라스 정원의 3면 중 한쪽 작업이 아직 남았는데요. 키가 큰 나무들을 배치해 시선을 막았던 전면 디자인과 대조되는 분위기로 연출. 답답하지 않게 밖이 잘 보이도록 다양한 종류의 작은 화초들을 심어줍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꽃밭 같은 공간이 연출됐습니다. 공을 들인 만큼 완성된 모습도 모던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테라스 정원의 마무리 공사는 가족들 모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나무 바닥재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 오일 스테인을 칠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다 먼저 해버리고 나면 굉장히 오염되기가 쉬워요. 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 좋지 않기 때문에 데크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끝 작업이네요. 그렇죠. 끝 작업이죠. 제일 신나는 작업이죠. 이제 완성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걸어다녀도 흔들리지 않게 촘촘히 나무 바닥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작업이 진행됩니다. 바닥재를 설치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 꽤 까다로운 공정이라고 합니다. 더 아직 안 닿았어. 좀 더. 진짜 좀 더. 더. 이게 천연목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쉬거든요, 자연적으로. 막 이제 햇빛과 막 이제 습기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일자로 잡아줘야 데크를 깔았을 때 전체적으로 일자가 쭉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 바닥재 설치 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나무판 사이에 적당한 틈을 두는 것입니다. 틈이 있어야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바닥에 나사를 박기 전 고정쇠를 끼워 나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더운 날씨 속에 힘들게 진행됐던 테라스 정원의 설치 작업이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괜찮아요. 숲도 펼쳐져 있고 여기까지 다 막아버리면 너무 차단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키가 크고 옆으로 퍼지는 형태의 식물들을 중점적으로 화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이 식물들이 보니까 예, 제가 이게 지금 과연 제 정원이 맞나 할 정도로 퇴근할 때 매일 빨리 퇴근할 것 같아요. 퇴근을 재촉하는 테라스 정원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한 폭의 작품 같은 수직 정원과 수중 식물들이 예쁘게 자라는 연못,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는 화분까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나만의 휴식 공간. 일에 지치고 숨쉬기도 힘든 미세먼지 스트레스에 지친 가족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개인 정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한때는 되게 막 좁은 공간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되게 복잡하고 막 힘들고 이랬는데 이렇게 결과 낳고 보면 또 되게 이쁘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이거. 힘든데. 네.